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골절이 되거나 한시장이든 연구장이든 뭐 인대 파열이 되거나 이렇게 염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중상인 경우에 입원부터 수술 그리고 치료 그리고 퇴원 합의까지 어떤 과정으로 되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네. 사고가 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는 보통 119에 다 실려가죠. 그렇죠. 네. 예. 십자인대 파열 빼고는. 네네. 십자인대 파열은 처음에 걸을만 해요. 파열돼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무릎 아픈데? 음. 라고 해서 이제 며칠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십자인대 파열 말고는 웬만하면은 네. 네. 척추골절도 그렇고 엄청난 네, 통증을 엄청난 동반하죠. 통증이 있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 다 실려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뼈 골절됐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 소견 듣고 이제 수술을 하겠죠. 네. 네. 자, 그 이후부터 네. 합의까지 어떤 네. 과정이 있을까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네. 질문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크게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요. 네네. 예.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게 간병비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 예. 어떤 골절이라도 처음에 간병인을 쓰거든요. 그렇죠. 거동이 보호자가 안 되니까. 간병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 뭐 따로 간병인을 네. 불러서 이렇게 하든지 처음에 네. 이제 무조건 간병인 쓰는데 네. 자, 이 간병비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 간병비 부분은요, 네. 네, 따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네네. 자, 이 일단 간병인을 불러요. 네. 아니면은 보호자 간병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사고 나고 수술하고 일주일까지 네. 꼼짝도 못 하잖아요. 네네. 네, 아파서 통증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목발 집을 정도나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뭐 간병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네. 간병인이 요즘에 하루에 얼마 정도 하죠? 일단 네. 대략 한 달 기준에 네. 한 달 기준에 보면은 한 320만 원에서 네네. 350만 원 정도 네네. 지출하는 걸로 돼 있고 네. 하루에 보통 보면은 12만 원. 10에서 12만 원 네, 정도 네, 되겠네요. 10에서 12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간병을 하고 나서 치료를 네. 하죠. 네. 수술병원에서 네. 퇴원을 하라 하잖아요, 보통. 네. 네. 수술병원이 대학병원이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퇴원을 하셔도 된다. 네. 그러면은 바로 퇴원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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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 병원이든 그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 권유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먼저 필요한 서류. 네네. 예, 필요한 서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을 다시 외래를 가고 이렇게 하면은 서류는 나중에 떼도 되지만 네.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한다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서나 소견서는 필요해요. 무조건 가지고 와야죠. 예, 그다음에 이 환자분이 찍은 그 영상이죠. 네. MRI, 엑스레이, CT 같은 거 영상이 필요하고 아니면 특정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면은 그 처방전. 네네. 예, 보통 이런 걸 보통 챙겨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많이 네네. 하세요. 근데 병원을 어디로 전원을 하냐? 네. 우리가 수술 받는 병원은 보통은 3차 병원 아니면 2차 병원이잖아요. 네. 종합병원이거나 준종합병원인데 자, 동일한 급의 병원에 전원이 가능할까요? 잘 안 받아주죠. 그렇죠. 네. 아니 수술은 거기서 하고 왜 여기서 입원하냐?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 병원에서 자꾸 퇴원하라 할까요? 수술 환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예. 이런 병원도 있어요. 예. 아니, 배도 비어 있는데. 네네. 네, 배도 비어 있는데 왜 자꾸 퇴원을 하라 네. 하냐. 베드가 비어 있는데 네. 퇴원을 권유를 한다.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의료 수가 깎이잖아요. 지나면 네. 지날수록.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진단명별로 네. 네, 8주 진단도 있을 거고 12주 진단도 있을 거고 진단명별로 네. 한 병원, 수술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3차 병원이든 2차 병원이든 이 진단명에 관해서 네. 네, 수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네네. 정도 이상 되면은 수가에 몇 프로 적용, 몇 프로 적용.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수가가 깎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배드가 진짜 모자라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네네. 네. 어쨌든 금전의 문제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병원을 보통 전원을 할 때는 더 낮은 그 병상수, 왜냐면 병상수로 우리가 이제 병원 그 그레이드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병상수가 더 적은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데 네. 그 병원에서도 사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입원을 안 시켜주잖아요. 병원 잘 안 시켜줘요. 예, 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사평가원 네네. 3달 동안 환자분을 치료를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심사평가원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이 환자분은 굳이 3개월까지 아니라
2개월까지만 치료를 해도 충분하다. 네네. 그럼 1개월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결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병원비를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전원을 할 때는 그쪽 병원에다가 물어봅니다. 네. 내가 지금 이 정도 상태고 언제 사고가 났는데 나를 받아줄 수 있겠냐? 물어봐서 그 병원에서 받아준다. 네, 라고 하면은 전원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퇴원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무작정 퇴원하고 병원 찾아다니지 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병원을 네. 알아보고 네. 내 서류 그러면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진단서하고 소견서 이런 거 팩스로 보내봐라. 그럼 팩스 보내주고 네. 그쪽 병원에서 옮기세요. 네, 라고 하면 그때 옮기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퇴원하고 병원 알아보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네, 네. 먼저 어느 병원에 갈지를 정해놓고 퇴원을 하시는 게 낫다. 네, 네, 그러면은 보통 병원을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 수술하고 그러니까 사고 나고 나서 그래도 한 번 옮길 정도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난 후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대학병원에서 빨리 보내버리니까요. 한 2주 정도 되면 내보냅니다. 그냥 단순 골절 사고. 그러니까 애법 다쳤다 하더라도 네네. 예, 한 2주, 3주 정도 되면은 음. 좀 내보내는 추세예요. 요즘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 네. 때문일 수도 네.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조금 빨리 퇴원 권유를 하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병원으로 네, 옮기죠. 가셔가지고 예,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그럴 거예요. 예. 그럼 합의 언제 보냐? 음, 네. 합의를 언제 보냐? 자, 예, 보험사도요. 저는 수술 끝나고 바로 합의하지 않은 보험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수술 충분히 끝나고 가능한 얘기죠. 조기 예. 합의랑 왜냐면은 예. 딱 간부골절 뼈가 부러졌다. 네. 라고 하면 사실 장애가 예상되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시간- 그리고 보험사는 시간이 요새 걸리죠. 어떻게 하냐면요. 예, 일단 휴업선에부터 합의 보자. 네, 네, 장애는 나중에 생기면 죽게. 네, 네.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또 합의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조기합의 인사고가 좀 있나 봐요. 점수가. 예, 그런 것 예. 같아가지고 뭐냐면은 장애 나중에 네. 장애 남으면 장애 부분 따로 합의금 청구하시면 합의금 드리겠다. 네, 네, 우선 위자료하고 휴업선에나 합의 먼저 보자. 근데 네. 저는 이건 하지 말라고요. 왜냐?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치료도 정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치료도 정해놓고 합의를 하고 나중에 장애 남으면 주겠다. 네, 네, 그 부분에서는 좀 아니라고 네. 합의를 할 거면은 그냥 장애까지 충분히 산정을 하고 나서 네. 한 번에 합의하는 게 낫지 네. 않냐라는 네.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전원해가지고 그쪽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네. 그 다음에 통원 치료도 받고 음. 자, 어느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마다 조금 노하우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우리 그 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합의할 때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체 감정 결과도 많고 네. 이때까지 했던 사례도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사례 중에 예를 들어서 경비골 간부골절이다. 네, 간부골절 같은데 3개월 시점에서 저희가 엑스레이 일증을 봤어요. 네, 근데 뼈가 다 붙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장애 예상되는 게 없잖아요. 신경 손상도 없고. 네, 그러면 결국 한시장이 주장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한시장에서 최대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7년. 네. 네. 그럼 보험사는 몇 년 얘기하겠어요? 뭐 1, 2년 네. 얘기했죠. 그러면은 네. 그 중간선에서 합의가 네.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뭐 보험사에 그냥 무턱대고 7년 달라, 10년 달라 하면 보험사가 인정을 네. 하냐? 네.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희는 이때까지 했던 신체 감정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때까지 다른 똑같은 이제 부위에 다친 분, 네. 뭐 후유장애 진단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부분을 증거로 보험사에 내는 거예요. 네네. 네. 자, 똑같이 다쳤는데 네. 이 정도 장애가 나왔다. 네. 라고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7년을 인정해 달라. 네. 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 근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네.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요즘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비슷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네. 그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네네. 보통 이제 압박골절로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제시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장애 2분의 1에 한시 2년입니다. 이게 뭐 좀 유행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보험사 내부 지침상 그렇다네요. 음, 내부 지침상 수술 안 하면 무조건 2분의 1 적용.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척추골절 저번 시간에 네네. 32% 연구장애다. 네. 근데 수술 안 하게 되면은 32%의 2분의 1, 16%로 네. 네, 한시 3년, 네. 많이 받으면 한시 5년 네.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사무실에 신체 네. 감정 결과가 이게
어제 나온 거거든요. 네. 네, 압박골절입니까? 네 압박골절. 네. 네, 어제 나온 신체 감정 결과인데 네. 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분이 압박률이 40%예요. 압박률이 40%. 네, 네. 40%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40%로 봤는데 예. 신체 감정을 법원 신체 그러니까 소송을 했어요. 네. 법원 신체 감정에서는 54% 나왔어 압박률이. 압박률이 54%. 네. 그 사이에 좀 진행이 된 거 아닐까요? 더 진행됐죠. 그러니까는 네. 척추체가 더 찌그러지는 거죠. 네네. 왜냐 한 번 찌그러져 놓으니까 계속 무너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압박률이 더 많아진다. 네. 라고 해서 54%가 된 거고 네. 보험사가 이거를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했냐면요. 네. 16% 3년을 제시했어요. 16% 3년. 네. 네. 이번에 신체 감정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32% 연구장에 나왔습니다. 연구자 수술 안 했어요. 예. 네. 혹시- 금액이 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네네. 네. 근데 32% 연구장으로 뽑으면요. 금액이 1억이 넘어갑니다. 5배 이상이 차이 난다라는 차이가 거예요. 많이 나네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왜 16% 2분의 1 적용하냐면요. 우리가 네. 맥브라이드 기준에서 네. 어떻게 나와 있냐. 네. 네. 척추가 압박골절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압박률이 25% 이상이다. 네. 네, 25%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장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연구장으로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대신 근데 실무상 그 압박률에 따라서 예. 감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감산 네. 적용할 거면은 연구장애로 인정하고 감산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6%를 할 거면 네. 16% 연구장애를 주든지 네. 해야 되는데 네. 보험사가 요즘 실무상 내부 지침이 그런 것 같아요. 16% 3년 딱 네. 못 박은 어느 보험사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압박이 거의 없다라고 네. 하면은 16% 3년에 합의를 해도 괜찮죠. 왜냐 그렇죠. 소송 가서 장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압박률이 있다. 어느 20% 정도 이상이다라고 있으시면, 예. 하면은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 음, 네.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장애율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네. 크다 보니까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아, 그게 조금 유행인 줄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예, 뭐 한 보험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 보험사에서 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죠, 예, 요즘은.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은 보통 한시장이나 연구장애 한시장일 때는 어떻게 합의를 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데이터 가지고 네. 합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저하고 네네. 다른 방법인지 아니면은 예. 물론 이제 교차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장애 진단을 평가를 받아봅니다. 예,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의료진이 봤을 때 이 환자의 장애 상태는 이 정도는 예상이 된다. 6개월 지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6개월 지나서 우리가 장애 평가를 받아보죠. 그러면은 예. 한시장애가 나오는 분들도 네네. 6개월까지 시간을 6개월이라는 시점을 지나고 장애 평가를 받는다는 거 아니면은 6개월이 안 되신 분들은 네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끊어봤던 또는 결론 지었던 네. 사건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합니다. 사례들을 네네. 참고해가지고 똑같이 저희도 이런 분들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네네. 에버리지를 두고요. 네네. 예, 거기서 이제 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조금 더 높은 금액에서 얘기를 했다가 조율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네. 조금이라도 연구장애 예상된다. 네, 그러면 저는 웬만한 합의를 미루는 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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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무상 보험사가 연구장애 인정하는 케이스 거의 없잖아요. 네, 네, 네. 딱 정해진 진단명 빼고는 네. 진짜 뭐 장기 절제를 했다든지 절단이라든지, 네, 뭐 절단이 됐다든지 실명이 됐다든지 네, 네,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네, 보험사에서는 연구장애 인정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이거는 연구장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하면은 네. 네, 거의 이제 보험사에 연구장애를 요구하고 네, 보험사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소송을 가는 편이고요. 네, 봤을 때 권류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애가 전혀 예상 안 된다. 영구적인 네. 장애가 네, 일시적인 장애만 예상되겠다라고 네. 하면은 합의금이 제일 많은 시점. 네, 네, 합의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 네. 그 시점이 제일 적기라고 봐요. 음,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게 네. 몇 개월 시점이냐? 네. 네. 뼈가 뼈가 딱 골절된 붙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네. 뼈가 붙기 시작하고 자기가 목발 없이 보행 가능한 시점. 네, 그 시점이 합의의 제일 적기 아닐까? 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네, 굳이 6개월 안 기다리고 장애 진단 안 받더라도 네, 어차피 장애 진단 연구 장애가 안 나오는 이상은 네. 안 받더라도 5년, 7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보험사에. 네, 네. 그리고 관련 근거 대고 네,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주장하면서 이제
조율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뭐 어쨌든 그 피해자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네네. 네, 피해자분이 또 충분히 이제 수긍을 하시고 네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뼈가 붙는 거는 시간의 문제다. 네네네. 예, 그렇다 하면은 이렇게 빨리 합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은 네네. 우리가 한시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기 합의나 그게 적당한 가능하죠. 시점에서 네. 예, 합의를 하면 네네.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영구장애인 경우에는 이 합의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잡는 게 좋을까요? 영구장애일 경우, 영구장애 네. 명확한 경우 있죠. 네네. 네, 명확한 경우에는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네, 네, 제 생각은 네, 그게 제일 정석적으로 나는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네,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 네. 정확하게 몇 미리가 나오냐에 따라 장애율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보험사는 예를 들어서 9.6%를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동료를 측정해 보니까 9mm, 10mm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19.3% 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19.3%를 주장할 거면은 명확하게 장애 검사한 결과가 있어야지 네, 네, 그리고 장애 진단서가 있어야지 주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십자인대 파열 상담을 받아보면요. 합의 네. 직전까지 갔다가 저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냐? 9.6%로 한시 1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략 4천만 원인데 저한테 계산을 의뢰하면은 저는 한 1억 3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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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6개월까지 기다려라. 네, 장애 측정도 안 했는데 무슨 합의냐라고 네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영구장애가 예상된다라고 네. 하면은 절차대로 6개월 시점에서 뼈가 정확하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네, 그리고 동료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네, 네, 그리고 신경 손상이 있냐 없냐 여부 등을 전부 다 따져서 네, 네 그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고 네, 그리고 그게 보험사한테 요구가 안 됐을 때 네, 보험사는 죽어도 한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하면은 네. 그건 소송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음, 판단하는 거죠. 네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한 시장일 때는 뭐 장애 진단서가 꼭 필요하냐, 네. 언제 어느 시점이냐, 네. 그리고 영구장애일 때는 어느 시점에서 합의해야 되고 네, 장애 진단서가 필요 유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소송 결정은 결국 보험사하고 얘기가 됐을 때 보험사하고 영구장애는 난 주장했는데 보험사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소송이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합의를 한다고 가정해요 보험사한테 네. 보험사하고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네. 그러면은 합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핀 뽑아야 되죠. 네, 성형 수술해야 되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재활 치료도 물리 치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될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합의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네네. 문제고요. 이제 핀 제거 비용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 네네. 그 다음에 핀 제거 비용까지 우리가 추정을 해서 합의 당시에 다 받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조금 나뉘고요. 네네. 그리고 성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어리고 또는 여자거나 또는 노출 부위에 흉터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합의를 안 하고 실제로 흉터 성형 제거를 수술을 위해서 받는 거. 예, 치료를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크게 흉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분이라든가 노출이 잘 안 되는 부위라면은 네네. 그냥 이걸 추정해서 센치당 금액으로 성형 수술 비용이 나오죠.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네.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관절에 골절이 있었어요. 네. 골절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진행을 해가지고 심하지 않은 골절이라서 한시장에 받았는데. 예, 한시 5년으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인공관절 하게 된 경우. 예, 근데 네. 이게 이제 한 10년 뒤에 네. 무혈성 괴사가 와가지고 네. 다시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의사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이 관여도? 무혈성 괴사가 온 이유가 뭐냐? 네, 인과관계 네. 문제. 그래서 의사가 네. 예전의 사고 때문에 예, 예. 네, 이거 무혈성 괴사가 점차 발전이 됐고 네, 이것 때문에 인공관절을 해야 네, 된다라는 소견이 나온다면은 네, 자, 이거는 보험사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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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장애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목이 그때도 안 움직이고 있어 관시장애로 합의했는데 계속 네. 안 움직인다. 네, 그럼 난 다시 영구장애 주장을 한다. 네.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예 예상치 못했던 인공관절을 하게 네, 됐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 못했던 이 새로운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든가 네. 아니면 다시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하는 거죠. 네네. 했을 때 보험사에서 이 정도는 근데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네. 네, 이 정도는 치료비 지불 보증하고 네네. 네, 장애가 나온다면은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인공관절이 들어가면 장애가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연구장에 산정을 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고 당시에 우리가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하고 관계없이 이게 1년이고 10년이고 후에 발생해서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대신에 그 인과관계 여부는 우리가 입증을 해서 보험회사에 주장을 해야 의사 됩니다. 소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제 합의 처음에 우리가 병원 다치고 나서 수술하고 전원 관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전원을 할 때는 어떤 절차로 하고 그리고 합의를 하기 전에 한시장애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 그리고 영구장애일 경우에는 어떤 절차 그리고 합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중상이지만 우리가 보행이 가능하거나 그러니까 보행은 멀쩡하게 할 수 있는 중상이에요. 근데 내일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마비라든지 뇌 손상으로 인한 마비,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 네,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대처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간병비부터 해서 네, 중간에 병원 전원 문제, 그리고 감염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